안녕하십니까. 이유근의 주식사냥,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. 자, 오늘 12월 22일이고요.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남아 계신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시다. 굉장히 좀 훌륭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,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,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. 그리고 반짝 움직였다가 반짝 빠지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면 또 손실이 엄청나게 크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초 그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정용진 회장이 미국의 트럼프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정용진 회장이 약간 트럼프 쪽하고 10분, 15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2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난 우리나라 인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 정용진 회장이 만나는 거고 특히 트럼프 주니어와의 각별한 어떤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또 원래는 3박 4일 정도 머물려고 했는데 또 5박 6일로 늘어났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배경에 또 관심이 또 쏠리는 상황이고 트럼프를 지금 뭐 대통령이 먼저 만난 것도 아니고 총리가 먼저 만난 것도 아니고 장관이 만난 것도 아니고 이재용이 만난 것도 아니죠. 그래서 이 정용진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이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간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민간 가격 역할론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 이야기 두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면은 이 민간 가격 역할론 지금 정부가 지금 역할이 많이 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. 대통령도 지금 탄핵이 됐고 탄핵 그 소추안으로 인해서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정영진 회장이 어떤 이 미국 트럼프와의 어떤 이 외교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사전에 뭐 우리가 뭐 정부와 소통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또 은근슬쩍 반영이 돼 있었긴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그런 어떤 사태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차치하고 나서 나도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간의 어떤 개인적인 사업 얘기 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신세계가 사실 이 당면한 이 문제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이 내수 유통 회사인 이 신세계가 이거를 극복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 자리에는 머스크도 있었다고 그래.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와 얘기하면서 신세계가 좀 해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이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신세계가 조금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만간 어필하고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지배구조의 중심에는 이마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사업회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 INC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신세계 INC. 그래서 INC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을 한번 했었죠. 18일 날에. 그래서 세력들이 이미 수급이 들어왔는데 짱짱하게 들어왔어요. 10년만의 차트만 봐더라도 세력이 축 들어왔어요. 그래서 신세계 INC가 뭐 하는 회사냐 봤더니 뭐 시스템 운영 개발 통합 SI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AI 관련된 업황이 있고 전기차 충전. 그래서 이런 것들로 뭔가 서로 테슬라와 연관을 짓거나 아니면 테슬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사업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IT 서비스 이런 거는 4차 산업혁명, 클라우드, 또 AI 충분히 관련성이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INC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상하려고 하지 않을까.
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세계 INC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, 또 요거에 대한 어떤 이 모의사도 잘 지켜봐야 되겠죠. 예, 이마트가 모의사예요. 정영진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마트도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남은 연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군들, 그러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정용진 관련주, 정용진 관련주, 신세계, NC, 그다음에 이마트, 신세계 건설도 있지만 이 두 종목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양자 컴퓨터, 뭐 리기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보름 전 영상에서 미국 주식 홍보가 아니라 언급을 하면서 1달러, 2달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10달러까지 올라갔어요. 리기티 컴퓨팅. 아이온큐도 40달러 넘어가고. 근데 조정시 아직 뭐 조정이 좀 들어올 분위기인데, 조정이 들어오면 조금씩 분할매수 하는 관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들고, 내년에 좀 봐야지 않을까. 그래서 양자 컴퓨터, 뭐 엑스게이트나 또 KCS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넥스트칩이나 퓨런티어 등등등 있고,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이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FD의 어떤 승인과 관련된 종목군들, 뭐 HLB, 코오롱 티슈진, 뭐 비보존 제약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HK는 이제 뭐 괜찮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매 치료제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알츠하이머 치료제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록스가 있죠. 이 소록스는 지금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합병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4차례나 지금 엊그제 제출을 했는데,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쨌든 이 아리바이오의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일단은 한국이나 해외에서도 글로벌 3상에 대한 환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, 이 치매 치료제는 특이한 게 지금 물론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많지도 않고, 굉장히 뚜렷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은 약물들이 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건에 해당이 되면 또 이 아리바이오의 이 치료제 또한 어떤 그런 모멘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, 추가적으로는 여기 이제 의료기기나 또 잘 봐야 돼요. 특히 비침습형 이 당뇨 그 측정기기, 이거를 이제 그 동은 아나타에서 만들거든요. 근데 이게 뭐냐면, 보통 이제 당뇨 그 병이신 분들은 혈당 측정할 때 이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그 피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당뇨 혈당 측정을 하잖아요. 근데 비침습형은 찌르지 않고 뭐 지문이나 아니면 뭐 피부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년에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또 우량한 회사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.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뭐 휴메딕스나 휴젤 이런 것들도 좀 종목군들도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은 남은 연말 관심을 가져볼 종목군들은 이 정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제가 빠르게 종목에 대한 차트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정용진 관련주죠. 신세계 INC. 제가 봤을 때 이게 대장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신세계 INC. 네, 신세계 INC. 거래가 확 들어왔죠. 그래서 뭔가 모멘텀을 좀 기대하는 어떤 움직임이고, 장기 입형도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
라고 생각이 들고, 이마트는 참 유통회사로서 힘든 종목인데 그래도 바닥을 잘 잡고 지금 240 장기평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만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긴 했는데 이 트럼프 모멘텀으로 조만간에 내일 당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. 양자컴퓨터는 엑스게이트, 조정시 매수 국면이 있는 거예요. 이런 거는 분할 매수해서 딱 슈팅 나면 팔고 나오면 되고요. KCS 마찬가지죠. 이거는 제가 12월에 우주사냥 추천주 종목은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넥스트칩, 그 다음에 퓨런티어, 이 종목군들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, 대신 퓨런티는 신용이 좀 많아서 조금 그 부분은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탁 튀었다가 다 팔고 떨어질 수 있어요.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치매치료제 소로푸스, 요것도 조만간 한번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요것도 소로푸스 잘 보면 좋을 것 같고, 또 비침수평 당뇨 측정기 동은 아나텍 또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.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마이너스 5%대로 다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휴메딕스,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은 뭐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최대한 여러분들 종목을 늘리거나 이러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일단 지금은 시장이 한 번 더 하방의 압력이 있고 환율이 안정세를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테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소개해 드린 거니까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,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